여러분, 최신 AI 모델들 정말 대단하죠? 근데 막상 써보면, 아니, 왜 이렇게 느리지? 하고 좀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바로 그 AI의 속도 문제를 확 풀어줄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뭐 GPT-4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진짜 놀라운 결과물을 툭툭 내놓잖아요. 근데 막상 화면에 글자가 한자 한자 이렇게 찍히는 걸 보고 있으면 속 터질 때가 있죠. 도대체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AI들이 문장을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가 키보드 치는 것처럼 아주 작은 단위,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걸 하나 예측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토큰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바로 이 방식이 속도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주범인 셈이죠. 자, 그래서 이 LLM 교통체증 현상,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배경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 볼게요. 아니, 왜 이런 방식이 표준이 됐고 지금 와서는 왜 이게 한계라고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아주 옛날 AI는 정말로 글자 한 개 한 개를 예측했어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게 느렸겠죠? 그러다가 토큰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작은 조각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딱 바뀌면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혁신 기술이었던 토큰 방식이 지금은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한계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의미 대역폭이라는 개념을 꼭 아셔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AI가 다음 스텝을 딱 밟을 때 얼마나 많은 의미 있는 정보를 한 입에 처리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지금 AI가 예측하는 토큰 하나에 담긴 정보량이 고작 15에서 18비트밖에 안 된대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AI가 매 순간 이 이쑤시개 같은 작은 정보 조각만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비효율의 끝판왕이죠. 이 인용구가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슈퍼컴퓨터급 두뇌를 가진 모델을 데려다가 겨우 구슬 하나, 다음 구슬이 뭘까 맞추는 아주 단순하고 느린 일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하고 실제 하는 일 사이의 괴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건 아니다. 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보자 하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토큰 대신에 훨씬 더 큰 정보 덩어리, 벡터라는 걸 예측하는 CALM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기존 방식은 왼쪽처럼 더 다음에 cat, 그 다음에 set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행성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이 새로운 CALM 방식은 더 cat, set 같은 의미 있는 문장 덩어리 전체를 그냥 하나의 벡터로 꽉 압축해서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해야 하는 단계 자체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생기죠. 여러 토큰으로 된 문장 덩어리를 어떻게 정보 손실도 없이 벡트 하나로 압축했다가 이걸 또다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오토인코더라고 불리는 아주 똑똑한 번역기 안에 있습니다. 이 오토인코더는 두 명의 파트너가 일하는 거랑 비슷해요. 먼저 인코더라는 친구가 여러 토큰 덩어리를 받아서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미를 하나의 고밀도 벡터로 꽉 압축해버립니다. 그러면 디코더라는 파트너가 그 압축된 벡터를 딱 받아서 원래의 토큰들로 완벽하게 다시 풀어내는 거죠. 우리가 쓰는 알집 같은 고성능 압축 파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이 될까요? 와, 놀라지 마세요. 그 정확도가 99.9%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정보를 거의 손실 없이 압축했다가 다시 풀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술 진짜 믿을 만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AI가 벡터를 예측할 때 100% 완벽하게는 못하고 아주 살짝 눈곱만큼의 오차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작은 오차 때문에 고양이가 앉아있다가 코끼리가 날아간다처럼 전혀 다른 문장이 되어버린다면
그럼 이 시스템은 너무 불안정해서 사실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 벡터 공간을 아주 튼튼하게, 그러니까 약간의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고 세 가지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변이형 정규화라는 걸로 벡터 공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예측값이 살짝 빗박아도 의미가 갑자기 휙 바뀌지 않게 해줘요. 뭐랄까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닦는 것과 비슷하죠. 둘째, KL 클리핑이라는 기술로 벡터의 모든 부분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노는 애들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입력 및 잠재 드롭아웃은 일부러 훈련할 때 약간의 방해물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델이 이런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오류에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토큰의 세계에서 벡터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넘어왔잖아요. 그랬더니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생긴 겁니다. 바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게임의 룰하고 또 성능을 평가하는 점수표도 싹 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다음 토큰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이 벡터의 세계는 가능성이 거의 무한대라서 확률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 점수라는 새로운 룰을 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AI가 예측한 벡터랑 실제 정답 벡터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를 점점 더 가깝게 좁히도록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죠. 훨씬 직관적이죠? 평가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쓰던 퍼플렉시티 같은 확률 기반 점수표는 이제 못 써요. 그래서 브라이어 LM이라는 새로운 점수표를 개발한 겁니다. 이 새로운 점수표는 모델이 실제로 만들어낸 샘플들을 딱 보고 예측 잘했네, 못했네 하고 공정하게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CLAME 같은 새로운 모델을 평가하는데 아주 안성맞춤인 거죠.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실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과연 KNM이 기존 모델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 그 성적표 지금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용어부터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파라미터는 모델의 뇌 크기, 에플롭스는 일하는 데 드는 에너지, 즉 계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은 뇌 크기가 2억 8천만인데 칼 모델은 3억 7천만으로 뇌가 더 커요. 그럼 더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훈련하고 추론하는 데 드는 에너지, 에플로베스는 오히려 칼미 훨씬 적게 썼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능 점수인 브라이어 LM은 더 낮죠? 이 점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더 큰데 에너지는 덜 쓰고 일은 더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CAL 모노는 모델의 뇌 크기는 32%나 더 큰데도 불구하고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오히려 44%나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더 똑똑한 모델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CALM의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이 보입니다. 한 번에 토큰을 몇 개씩 묶을지 이 의미 대역폭 K 값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마치 자동차 기어 같은 거예요. K는 1, 그러니까 1단 기어로 한 개씩 처리할 땐 오히려 비효율적이죠. 근데 2단, 4단으로 기어를 올릴수록 특히 4개씩 묶는 K는 4가 되니까 어때요? 기존 모델의 효율성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을 최적화할 때 쓸 수 있는 새로운 조절 레버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바로 이 인용문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모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작정 뇌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처리하는 정보의 양, 바로 이 의미 대역폭을 늘리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인지 알게 된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한 번에 한 토큰씩 예측하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훨씬 효율적인 AI가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진다면 단순히 빨라지는 걸 넘어서서 과연 우리 일상과 기술에 어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까요?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점입니다.